순자 부국편. 만물은 같은 세상에 있으면서 그 형태가 서로 다르다. 이용 가치는 일정하지 않지만 누구나 사용하게 된다. 물건이란 이런 것이 원칙이다. 인류는 같은 세계에 살고 있으면서 욕망은 같으나 추구하는 방법과 지능은 같지가 않다. 이것이 사람의 성정이다. 사람은 누구나 옳다고 하는 것이 있다. 그러나 어느 것이 옳으냐 하는 대상의 차이에서 현자와 우자로 갈린다. 그런데 사회적 지위가 같고서 현자와 우자가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해도 벌이 없고 욕심대로 방종해도 제재가 없으면 민심은 분발해서 경쟁은 하지만 그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이렇게 되면 지자라도 다스릴 도리가 없다. 다스리지 못하면 공명을 이룰 수 없고 공명을 이루지 못하면 군중을 분계 지을 수 없고 분계가 아니서면 군신관계도 성립 아니 되고 군주가 신하를 지배할 수 없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제어할 수 없다. 그러면 천하의 해독은 욕심대로 방종한 데서 오는데 같은 물건을 서로 탐내고 같은 물건을 서로 욕심내면 욕심은 많고 물건은 적으니 다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많은 공인들이 만든 종종의 제품은 한 사람을 기르는 것인데, 즉 한 사람이 여러 물건이 필요한 것인데,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한 사람이 여러 가지 기술을 가질 수는 없고 한 사람이 여러 가지 관직을 겸할 수는 없다. 그러면 사람은 서로 분산돼서 서로 도와주지 못하므로 곤궁한 데 빠진다. 그래서 집단 생활을 하면서 분계가 서 있지 아니하면 다투게 되는 것이다. 곤궁한 것은 가장 걱정스러운 일이요 다툰다는 것은 비참한 일이다. 이 걱정을 막고 비참을 없애자면 분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제일이다. 강자가 약자를 위협하고 지자가 우자를 놀래주고 하급자가 상급자를 배반하고 소년이 노년을 능멸하고 그러면 도덕 정치는 행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약자나 노인은 살 수 없고 장년은 서로 싸우는 참화가 일어날 것이다. 일은 싫어하고 이익만 좋아하여 직업의 한계는 지켜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제 마음대로 일을 하면서 공정만 다투는 해가 일어날 것이다. 또 남녀의 관계, 부부의 관계도 혼인의 예의 절차도 없어지고 따라서 사람들은 결혼이란 것도 없이 여색만 탐해서 서로 싸우는 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치도를 아는 자는 우선 분계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다. 나라를 풍족하게 하는 방법은 물자를 절약해서 백성의 생활을 윤택하게 해주고 나머지를 잘 저장해 두는 것이다. 국가의 소비를 절약하는 데는 예로서 하며 민중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데는 정치로서 한다. 민중은 생활이 윤택함으로써 여재가 있게 되고 여재가 있게 되면 백성은 풍족해지고 풍족하면 토지가 비옥하게 되어 경작하기가 쉽고 경작하기 쉬우면 수입이 100배가 된다. 위로는 법에 따라 세금을 적당히 걷고 아래로 예로서 절제하면
여제가 산같이 쌓여서 불에 태우지 아니하면 저장하기가 어려울 터인데 군자가 여제 없음을 근심할 필요는 없다. 그러므로 절약하여 백성을 풍족하게 하면 반드시 인의 선량의 명성이 있고 또 부의 축적을 얻을 것이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절약과 후생에서 온 것이다. 절용과 후생을 모르면 백성은 가난하고 백성이 가난하면 토지는 황무해지고 토지가 황무해지면 소출이 반도 못 될 것이다. 위에서 아무리 수탈을 하려도 얻을 것이 적을 터인데 혹 예로서 절약하지도 못한다 하면 탐하고 수탈한다는 말만 듣고 궁핍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절약 후생을 몰랐기 때문이다. 강고에 말하기를 하늘이 널리 덮어주듯 덕으로 널리 덮어주면 내 몸도 풍족하리라 한 것이 이것을 말한 것이다. 예라고 하는 것은 귀천에 등차가 있고 장유에 차례가 있고 빈부에 경중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천자는 붉은색의 용을 그린 골룡포를 입고 면류관을 쓰며 제후는 검은 바탕의 곰표와 면류관을 쓰며 대부는 비의를 입고 면류관을 쓰며 선비는 백록피의 변복을 하는 것이니 각각 그 인격에 따라 직위에 응하고 직위에 따라 녹이 있고 녹에 따라 필요한 액수가 정해 있는 것이다. 선비 이상은 반드시 예악으로 조절하며 묻 백성은 반드시 법의 운영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토지의 정황을 고려하여 국도를 건설하고 이익 증진을 계산하여 민중을 기르고 노동력을 생각하여 일을 시키고 이렇게 하여 민중에게는 반드시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에는 반드시 이익이 있도록 이익은 반드시 백성의 생활이 충분히 되도록 그리하여 의식과 일용품은 수지를 맞추어 반드시 저축이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을 칭수, 즉 적절한 계수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천자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다 다소와 대소를 여기 따라서 나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정에는 요행으로 얻는 직위가 없고 백성에는 요행으로 살아가는 자가 없다고 하는 것이다. 전야의 세는 경감하고 관세와 시장세는 공평하게 하고 상고의 수는 줄이고 부역은 적게 하고 농번기에는 뺏지 아니한다. 이렇게 하면 나라가 부유해질 것이니 이것을 일러 정사로서 백성의 생활을 풍족하게 한다는 것이다. 사람은 나면서 집단 생활을 아니할 수 없고 집단 생활을 하면서 분계가 없으면 서로 다투고 다투면 혼란하고 혼란하면 끝장이 온다. 그러므로 분계가 있는 것은 큰 이익이요 분계가 없는 것은 큰 해다. 그런데 군주는 분계를 주관하는 중추다. 그러므로 군주를 아름답게 한다는 것은 천하의 근본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고 군주를 편안하게 한다는 것은 천하의 근본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고 군주를 귀하게 높인다는 것은 천하의 근본을 귀하게 높이는 것이다. 옛날 선왕이 분할해서 등차를 만든 것이다. 그러므로 혹은 아름답게 혹은 질소하게
혹은 풍족하게, 혹은 빈약하게, 혹은 안락하게, 혹은 근로의 종사에게 하지만 이것은 호사하고 찬란하게 하려는 데 그치지 않고 어진 덕에 해당하는 장식을 명백히 하여 어진 덕에 상응하는 순종을 표시하려는 것이다. 그 금옥으로 만든 기물의 조각이며 색채가 찬란하고 무늬가 아름다운 옷은 귀천을 구별하는 정도에서 족하고 종이며 북이며 경이며 검은고 비파, 피리, 생황들의 주악을 정한 것도 길, 흉을 분별하고 활락과 화친을 정하는 정도면 되고 궁실이나 정자도 건조하거나 습기가 심한 장소를 피하면 되는 것이다. 도덕을 닦고 좀비를 구별하면 족하고 그 이상을 추구하지는 않는다. 시경의 겉의 화려한 장식은 조각, 재료는 아름다운 금과 옥, 우리님께서 힘쓰시며 천하를 지배하시네 한 것이 그것이다. 군왕이 빛 고운 의복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천하를 통합하여 군림하는 것은 다만 호사스러운 생활을 위해서가 아니오 천하를 통일하고 종종의 사변을 다스리며 만물을 이용하여 만민을 기르고 전 세계의 이익을 위하여 어진 덕을 구비한 사람의 훌륭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의 지련은 민중을 다스리기에 충분하고 인애는 민중을 안심시키기에 충분하고 덕망은 민중을 감화시키기에 충분해야 한다. 그런 임금을 얻으면 국가가 다스려지고 그렇지 못하면 국가는 혼란해진다. 민중은 참으로 그를 신뢰하는 까닭에 서로 이끌고 그를 위하여 노고하고 그를 안락하게 받들고 더욱 그 슬기를 길러주고 그의 은혜를 기리는 까닭에 그를 위하여 목숨을 바칠 각오로 옹호하며 그의 은혜를 길러주고 그의 덕망을 찬미하는 까닭에 금옥의 기물이며 채색의 의복이며 화려한 무늬로 꾸미어 그의 덕망을 더욱 아름답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진이가 위에 있으면 백성이 높이기를 하느님같이 하고 친하기를 부모같이 하며 몸을 바쳐 죽음을 각오하며 구차하게 하지 않는 것은 다름이 아니다. 그가 옳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우며 그 성과는 참으로 위대하며 그 이익은 참으로 많기 때문이다. 시경에 말하기를 짐지는 사람들, 손수레꾼들, 소를 몰아 큰 수레 부리는 이들. 그러나 인제는 끝이 났으니 어이 아니 돌아가랴. 내 고향, 내 집이라 한 것이 그것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덕으로서 하고 소인은 힘으로써 한다고 하는 말과 같이 힘은 도덕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민중의 노력은 위정자의 덕에 의해서 비로소 공적을 거두고 민중의 집단도 여기에 의하여 비로소 융화되고 민중의 재산도 여기에 의하여 축적되고 민중의 생활도 여기에 의하여 비로소 평안되고 민중의 수명도 여기에 의하여 비로소 성장하는 것이다. 부자가 임금이 아니면 친할 수 없고 형제가 임금이 아니면 우애할 수 없고 남녀가 그가 아니면 즐길 수 없고 젊은이가
성장하고 늙은이가 보양받는 것도 그것이다. 그러므로 천자가 낳고 성인이 기르신다 하는 것이 이것이다. 이제 세상은 그렇지 못하다. 재산세를 많이 정하여 백성의 재물을 빼앗고 전 야세를 무겁게 하여 먹을 것을 빼앗고 관세, 시가세를 까다롭게 하여 상업을 어렵게 한다. 뿐만 아니라 민중을 우롱하고 틈을 타 기만하고 권모술수로 백성을 피폐하게 한다. 민중도 환히 그에 난폭하고 추접하여 장차 위험할 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신하가 혹 임금을 죽이기도 하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죽이고 이익을 위하여 국토를 전국에 팔고 적국에 팔고 충절을 저버리고 임금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지 않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군주가 자취한 것이다. 시경에 말하기를 말에는 반드시 대답이 있고 덕에는 반드시 갚음이 있다라는 것이 그것이다. 천하의 경제를 널리 만족시키는 길은 사회적 분업을 밝히는 데 있다. 토지를 손에 넣고 밭둑을 쌓고 풀을 뽑고 곡식을 번식시키고 토지를 비옥하게 하는 것은 농민 대중의 일이요. 시기에 따라 민중을 권면하여 사업을 진행시키고 이익을 확대시키고 대중을 화목하게 해서 해태하지 않게 하는 것은 지방관들의 임무다. 높은 토지에도 한 발의 해가 없고 낮은 땅에도 수재가 없고 계절의 춥고 더운 데 따라 오곡이 성숙하게 하는 것은 자연계의 일이다. 그러나 백성을 널리 보호하고 애무하고 통제해서 흉년이 들고 한재 수재가 있어도 굶고 얼지 않게 하는 것은 현군 현상의 일이다. 묵자는 소심하게도 천하의 물자 부족을 걱정하지만 그것은 만인이 공인에게 하는 걱정이 아니오. 다만 묵자 혼자만의 지나친 걱정이다. 지금 대지에 곡식을 생육하되 사람이 손질만 잘하면 고락마다 수분의 양을 수확할 수 있고 1년에 2번씩 수확할 수 있다. 게다가 오이, 복숭아, 대추, 오얏은 한 나무에서 몇 분, 몇 곳씩 딸 수 있고 각종 채소는 얼마든지 증산할 수 있고 가축, 금수는 한 마리만 해도 한 수레의 고기를 얻을 수 있고 어류는 계절마다 때를 지어 흐르고 조류는 해상의 구름처럼 번식하고 곤충 만물이 다 그 속에 있어 먹을 것은 얼마든지 있다. 무릇 천지가 만물을 낼 때 여유가 충분하고 사람이 넉넉히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삼배며 칡이며 금수의 모피며 넉넉히 입을 수 있게 마련되어 있다. 물자가 부족하다는 것은 만인이 공인하는 근심이 아니요 묵자만의 걱정이요 지나친 생각이다. 천하 만인의 공동적 큰 해는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다. 누가 사회를 혼란시키는가를 찾아내야 한다. 나는 생각하기를 음악을 비난하는 묵자야말로 천하를 혼란시키는 자요. 절약주의를 주장하는 묵자야말로 천하를 가난뱅이로 만들려는 자라고 한다. 이것은 묵자의 말을 반대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논리의 당연한 귀결인 것이다. 만일 묵자가 크게는
천하를, 작게는 일국의 왕이 되었다면 반드시 걱정스러운 얼굴로 추한 옷을 입고 거친 밥을 먹고 음악도 없애고 즐거움도 모를 것이다. 그렇게 되면 빈궁에 빠져서 백성의 욕망도 채워주지도 못하고 행상도 못할 것이다. 묵자가 크게는 천하, 작게는 나라를 가지면 부리는 사람은 줄이고 관리도 줄이고 공리를 구하기에 애쓰면서도 일반 백성과 같은 일을 하고 같은 공을 거둘 것이다. 그러면 위험이 아니서서 잘못한 놈 처벌도 못할 것이다. 상을 행하지 못하면 어진 자가 나오지 않고 벌을 행하지 아니하면 나쁜 놈이 물러나지 않는다. 그러면 유능한 인물이 적재적소에 앉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만물은 그 적절한 위치를 얻지 못하고 사변은 적응할 수가 없고 위로는 천시를 잃고 아래로는 지리를 잃고 중간으로는 인화를 잃어서 세상이 불탄 자리같이 될 것이다. 이때 묵자가 비록 배등거리에 새끼줄을 매고 콩물을 마시고 절약해 본들 구할 수가 있겠는가? 이미 근본이 결단나고 경제의 근원이 말라 세상은 초토화될 것이다. 그러므로 선왕, 선인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무릇 군주란 장엄하고 화려한 수식이 없으면 백성을 통일할 수 없으며 부유한 재력이 없으면 백성을 관할할 수 없으며 강하고 위험 있지 아니하면 강포한 것을 금지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큰 종을 울리고 북을 치고 피리를 불고 현악을 울려 귀를 만족하고 금옥의 장식이며 찬란한 의복의 문체로 눈을 만족시키고 고기와 쌀과 맛있는 향기로운 음식으로 그 입을 만족시키며 일꾼을 많이 모집하고 관직을 정비하고 상벌을 엄중히 함으로써 그 마음을 경계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천하의 백성으로 하여금 자기의 가장 원하는 소망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까닭에 상이 행해지고 자기의 가장 두려운 것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까닭에 벌에 위험이 서는 것이다. 상이 행해지고 위험이 서면 어진이가 나오고 나쁜 자가 물러가며 유능, 무능이 적재적소에 배치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만물은 그 적당한 위치를 얻고 사변은 적절하게 처리되고 위로는 천시를 얻고 아래로는 지리를 얻고 중간에 인화를 얻어 곧 재물이 샘물같이 마르지 않고 바다같이 괴고 산같이 쌓여 때로 불사르지 아니하면 둘 데가 없을 터인데 세상의 물자 부족이 왜 걱정이란 말인가. 그러므로 유도가 행해지면 천하가 부유하고 생활이 안락하고 공적이 나타나 종치고 부굴리며 즐겁게 살 것이다. 시경에 말하기를 저기서 쇠북 울리는 소리 경을 치고 또 필이 불면 내리시는 그 복은 한량이 없고 지극히 크고 또 커라. 제사의 그 위에 절을 잊을사 인제는 취하고 배부르거니 불록은 더욱더 겹쳐 내리리 한 것이 이것을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묵자의 도가 행해지면 천하는 검소한 것을 숭상할수록 더욱 가난해지고 싸움을 못하게 할수록 날마다 싸울 것이며 고생은 고생대로 해도 공은 없고 찡그리는 얼굴로 근심하게 되고
음악을 폐지하여 화기는 이를 것이다. 시경에 말하기를 하늘은 내리느니 이따은 재앙, 사람은 수도 없이 쓰러져 가고 백성의 그 원망 분분하거늘 어찌에 막으려도 하지 않는가 한 것이 이것을 말한 것이다. 국가의 큰 일은 버려두고 민중을 애육하며 애무하고 기쁘게 하기 위하여 겨울에 따뜻한 죽을 먹이고 여름에 오이와 보리를 나누어 주면 한때의 칭찬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사도이다. 잠시 간사한 백성의 칭찬을 들을지 모르나 장구한 길이 아니다. 사업도 성취 안 되고 공도 이루지 못할 것이다. 이것을 간치, 즉 간사한 정치라 한다. 국가 사업을 위하여 때로 민중을 동원하고 사업을 추진시키며 공을 세우기 위하여 반대를 가벼이 여기고 민심을 잃으면 사업은 진취하되 백성은 원망한다. 그것도 편파한 사도다. 그 사업도 결국은 실패하고 공적도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국사를 버리고 명예를 추구하는 것도 옳지 않고 공적만 알고 백성을 잇는 것도 옳지 아니하니 다 간도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옛사람은 그렇지 아니했다. 여름에 백성을 부리되 더위 먹지 않게 하며 겨울에 백성을 부리되 얼게 하지 아니하며 급해도 힘을 상하게 하지 않고 늦어도 시기를 놓치지 않게 하므로 일도 되고 공도 세우며 상하가 다 복을 받으니 백성이 웃사람을 사랑하여 돌아오기를 흐르는 물같이 하며 천하를 부모같이 하여 생명을 바쳐 노력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성실과 조화와 공평이 이상적으로 이루어진 까닭이다. 그러므로 국군으로 백성을 거느리고 자는 백성의 근면과 공적을 바라면 조화와 평정을 위주로 해야 한다. 그러면 엄한 독촉보다도 빠르고 성실 공평을 위주로 하면 상을 주는 것보다도 만족해야 하고 우선 내 몸을 올바로 다스리고 남을 꾸짖으면 형벌보다 두려워한다. 임금이 이 세 가지 덕을 행하면 백성들은 그림자가 따르듯 소리가 울리듯 좋을 것이니 비록 명달하지 아니하려 해도 스스로 명달한 것이다. 서경에 말하기를 군주가 사업을 분명히 세우면 백성이 근면하고 친화해서 신속히 봉사한다는 것이 이것을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백성을 교도하지 않고 주벌만 하면 형벌만 번다 하고 악은 늘며 교도만 하고 주벌이 없으면
간민이 겁내지 않고 주벌만 하고 상이 없으면 부지런한 백성이 힘쓰지 아니한다. 상벌이 있더라도 표준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백성은 의심하고 풍속은 험악해져서 민중은 통일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선왕은 예의를 밝혀 통일하고 충신을 일으켜서 사랑하고 어진이를 높이고 유능한 자를 차례로 부리고 자계와 착위와 복식으로 표창을 강화하고 사업은 적당한 시기에 일은 경감하고 조절해서 너그럽게 포용하고 기르기를 적자와 같이 한다. 이렇게 하면 간사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 도둑이 생기지 않고 모두 선으로 화해서 근면할 것이다. 이것은 무슨 까닭인가? 그 도가 평이하고 그 지킴이 견고하고 그 정령이 안정되고 그 기준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위가 일정하면 아래도 일정하고 위가 두 갈래지면 아래도 두 갈래 나는 것이다. 마치 초목의 가지와 잎은 그 뿌리를 따르는 것과 같다. 민중에 이익을 주지 않고 그를 이용하려는 것은 이익을 주고 이용하는 이익만 못하고, 사랑하지 않고 이용하려는 것은 사랑한 뒤에 이용하는 것만 못하고, 이익을 준 뒤에 이용하는 것은 이익을 주고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익만 갖지 못하고, 사랑하고 나서 이용하는 것은 사랑하고 이용하지 아니하는 것만 못하다. 이익을 주고 이용하지 않고 사랑하고 이용하지 아니하는 자는 천하를 얻고, 이익을 준 뒤에 이용하고 사랑한 뒤에 이용하는 자는 사직을 보존하고, 이익을 주지 않고 이용하고 사랑하지 않고 이용하는 자는 국가를 위태롭게 한다. 일국의 칠한 득실을 알려면 그 국경에 들어서면 이미 그 징후를 알 수 있다. 척후에 순찰이 자주 교차되고 관세의 사찰이 상범하면 이것은 난국일 것이다. 국내에 들어가서 전원이 황폐하고 도비 파폐하여 있으면 이것은 탐욕하는 군주일 것이다. 조정에 가봐서 높은 지위에 현자가 없고 관직에 유능한 자가 없고 그 측근자가 성실하지 못하면 암우한 군주일 것이다. 무릇 군주와 재상으로부터 신하 관원에 이르기까지 재산의 계산에는 수견에 있으면서 예의 절도에 태만하면 치욕을 받을 국가인 것이다. 만일 그 국가의 농민은 경작을 즐기고 전사는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관리는 법률을 사랑하고 조정은 예를 존중하고 대신은 의논을 조정할 줄 알면 잘 다스려진 나라다. 관직에 있는 자가 유능하고 측근자가 성실하면 총명한 군주요. 무릇 군주와 재상, 신하와 모든 관원이 재산의 계산에는 대범하고 예의 절도에는 근엄하면 그것은 번영하는 나라다. 얻은 것이 같으면 친근자를 먼저 쓰고 능력이 같으면 연고자를 먼저 쓰고 추악한 자도 감화해서 단정해지고 강포한 자도 화해서 근신해지고 경솔한 자도 화해서 성실해지는 것은 명철한 군주의 공덕이다. 나라의 강약과 빈부를 아는 데는 징험하는 일이 있다.
위에서 예를 숭상하지 아니하면 군사가 약하고 위에서 백성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군사가 약하고 말의 신용이 없으면 약하고 나라가 가난하고 사대부가 많으면 나라가 가난하고 공상업이 많으면 나라가 가난하고 용도의 한계가 없으면 나라가 가난하고 아랫사람이 가난하면 위도 가난하고 윗사람이 가난하면 아래로 가난하다. 그러므로 전야와 촌락은 재산의 근본이요 곡창과 축적은 재산의 만류이며 민중의 총화와 사업의 질서는 재산의 근본이요 부고와 기물은 재산의 만류다. 그러므로 총명한 임금은 반드시 그 인화를 신중히 기르고 그 만류를 절약하고 그 근본을 개척하며 때로 이것을 참작하여 조화를 취한다. 그러면 널리 천하로 하여금 여유가 있게 하여 위에서 부족할 걱정이 없고 상하가 다 풍족하여 서로 재산을 쌓을 장소가 없을 지경에 이른다. 이것이 나라의 경제를 다스릴 줄 아는 이상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왕은 10년의 홍수가 있고 탕왕은 7년 대한이 있었어도 천하에 영양실조자가 없었고 10년이 지난 뒤에 다시 풍년이 들어 저축이 있었다. 이것이 다름이 아니다. 본 말과 원류를 안 까닭이다. 그러므로 전야가 황폐하고 창고가 차 있으며 백성이 궁핍하고 조정의 기물 창고가 차 있으면 이것을 국궐이라 한다. 그 근본을 말리고 지역을 독차지하고도 임금이나 대신이 나쁜 줄 모르는 것이다. 나라의 멸망이 눈앞에 있는 것이다. 국력에 의해 이것을 추진하려고 해도 군주 자신 하나도 몸둘 곳이 없으니 이것은 극빈의 상태요 지극히 암매하고 어리석은 임금이다. 부를 구하려다 나라를 잃고 이를 구하려다 몸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옛날에는 만국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결단나고 십수개국만 남은 것도 다른 까닭이 아니라 다 같은 이유에서 실패한 것이다. 군주된 사람은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 백리의 나라도 넉넉히 독립할 수 있는 것이다. 무릇 남의 나라를 공격하는 사람은 명예를 위해서나 이익을 위해서나 그렇지 아니하면 분노를 위해서일 것이다. 그런데 어진 덕을 지닌 사람은 국가를 다스릴 때 교양으로 닦고 행위를 올바르게 하고 최고 규범인 예를 존중하고 충신을 다하고 문화적 교양을 세워 나간다. 민간 처사라도 다 성실을 실천하여 비록 궁촌 누옥에 살더라도 왕공이 능히 그와 명성을 다투지 못한다. 만일 나라를 맡으면 천하가 그의 혁혁한 명성을 가리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명예를 위해서 침공하지는 못할 것이다. 또 그는 전야를 개척해서 곡창을 채우고 일용기구를 편리하게 장만하며 상하 일심하고 삼군이 합력하여 멀리 남을 공격하지는 않지만 국경 경비에 있어서는 방위가 견고하고 적절한 시기에 적군을 만나면 적장을 잡기가 이금 밥 먹기로 쉬울 것이다. 공격해왔던 적은 얻는 이익보다 손해가 더 클 것인즉 따라서 적은 자기의 군대를 아끼기 위해서도 서로 구수가 되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니
이익을 위해서 침범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또 그는 소국이 대국을 섬기고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를 섬기는 도리를 차려 신중을 기하고 예의의 절도를 차리고 선사하는 옥과 구슬 같은 보물도 크고 증여하는 재물도 풍족하고 사절로 보내는 변사도 문아하고 유능한 군자일 것이다. 만일 사람이라면 누가 그에게 분노를 느끼겠는가? 그러면 분노로 공격해 오는 자도 없을 것이다. 명예를 탐내서 이익을 탐내서나 분노를 위해서 침공하는 자가 없으면 나라는 반석같이 편안하고 국우는 기익성보다 장구할 것이다. 남은 다 혼란한데 나만 다스려져 있고 남은 다 위태한데 나만 홀로 태평하고 남은 다 망해가는데 나만 일어나서 재패하게 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인인의 정치는 제 나라를 안보할 뿐 아니라 결국 남의 나라를 통일하게 되는 것이다. 시경에 말하기를 어지신 우리 님의 거동은 한결, 거동이 한결이라 나라 바로 하시네 라고 한 것이 이것을 말한 것이다. 강포한 나라를 섬기기는 어려워도 강포한 나라로 하여금 나를 섬기게 하기는 쉽다. 보배와 재물로 섬기면 보배와 재물은 다해도 안전한 국교는 유지되지 않는다. 맹세로 서약해도 그 맹세는 정하자마자 위반한다. 국토를 양여하면 국토는 다해도 그의 욕심은 끝나지 않는다. 공손하면 공손할수록 난폭하기는 더 심해온다. 재물을 다 바치고 국토를 다 바쳐야 끝날 것이다. 비록 요순이 옆에 있어도 도와줄 수는 없다. 마치 처녀가 진주 목걸이를 하고 금은 보배를 잔뜩 지니고 가다가 산중에서 도둑을 만난 격이다. 아무리 공손하게 눈을 내려뜨리고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애걸복걸해도 자기를 낮추고 애원해 봐도 강탈을 면할 도리가 없다. 그러므로 백성을 통일하여 싸울 생각을 못하고 근신해서 절하고 섬겨도 나라와 제 몸을 보존할 도리가 없다. 그러므로 명철한 군주는 그런 짓은 아니한다. 반드시 예의 규범을 세워 조정을 정돈하고 법률을 밝혀서 관직을 정돈하고 공편한 정치를 해서 민중을 전돈하고 그리하여 비로소 조정의 제도가 바로잡히고 관직의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고 민중이 편안하게 된다. 그러면 가까운 이웃나라는 친해지고 먼 나라는 부러워하고 그렇게 된다. 이때 상하 일심이 되고 삼군이 합심하면 그 혁혁한 명성이 적대하는 나라를 불사를 수 있고 그 강대한 위력은 적대하는 나라를 종아리 때릴 수 있게 된다. 이때는 팔짱을 끼고 앉아서 지시만 해도 강포한 나라는 순종해 오지 않는 것이 없다. 마치 독수리 앞에 까치, 역사, 오확, 이와 삼척 난장이 초유가 싸우는 격이 된다. 그러므로 강포한 나라를 섬기기는 어렵고 강포한 나라로 하여금 나를 섬기게 하기는 쉽다고 하는 것이다.